네, 안녕하세요. 성공철배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지금 2019년 상반기 공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이 공채가 첫 번째 맞이하는 병아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금 어떤 걸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텐데 일단은 가장 먼저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 외에도 뭐가 필요한지 또 유진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오늘 나와 계신 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요일별로 플랜을 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누군지 알겠네. 네, 이렇게 주나 월 단위로 단계별 액션 플랜을 작성해서 규칙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네. 머리가 복잡할 때는 이렇게 글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상반기 공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글로 작성해 나가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취업 정보 그리고 꿀팁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꿈을 이루어줄 마법 같은 시간인데요. 오늘은 등장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CJ그룹 채용팀장 출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그리고 CJ오쇼핑 인사 담당 출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CJ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CJ 채용도 떴고 다른 데도 많이 뜨고 있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기존에 그 학생분들 중에 탈락의 아픔이 있던 분들이 주로 질문을 주시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외부 특강들이 좀 무료 특강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금요일에도 제가 특강이 하나 있는데 청년재단에서 하는 특강이고요. 아무튼 무료 특강의 기회들을 통해서 학생분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태성쌤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저희가 들어서 예.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에 이제 바빠요. 예.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밤새고 있고요. 예, 어제도 나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먼지구덩이인 저 책상 밑에서 이렇게 어머. 처박혀서 자고 있더라고요. 예, 부랴부랴 나왔는데 아유.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네.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분장실 선생님이 또 항상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탄생을 시켜주셨어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와 있고요. 네. 바쁜 이유가 이제 취업 컨설팅 이제 자소서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바쁘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아, 예.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러면 채용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예, 상세한 정보들 중요한 내용은 방송에서 하고 네. 네네.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걸 상세한 내용들을 유튜버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저기 채용 팀장의 비밀 노트. 예. 이름 좋네요. 그 이름 좋죠? 아, 네. 예, 좋습니다. 예, 계속 채용 바뀌네요. 팀장의 비밀 노트 구독하고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까 어떻게 하라는 구독과 거였죠?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귀엽나요? 예. 이미 유튜버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끝나고 구독하죠. 해야죠. 확인해 네. 볼 거예요. 당연히 예. 확인하실 거니까 예, 확인하죠.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코치님은 유튜버 안 하시나요? 저는 뭐 저런 능력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으로 제 마음을 구독으로. 담았습니다. 이미 구독했습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역시, 네.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언젠가는 왠지 하지 않으실까.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똑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J그룹의 합격 전략을 짚어볼 텐데 먼저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차코치님이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정확하게는 인문계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소비재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브랜드들을 각 계열사마다 보유하고 있고요. 서류 경쟁률은 이미 뭐 직무마다도 상회하고 다 수백 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고 다른 인문계 분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넓은 문이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워낙 채용 설명회부터 다양한 시도들을 수년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친숙도도 높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선호도가 특히 여성 구직자 중심으로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태성 쌤도 예, 이게 선호도가 공식 조사에 의하면 계속 1위 아니면 2위를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의아하죠. 이게 기업 규모로 보면은 1위, 2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차 코치님이 얘기했듯이 그 대부분 이제 많이 뽑는 데들은 이공계 중심의 채용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괜찮아서 여성들이 취업하고 그리고 조직 내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인기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는 친숙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주방에 가서 한 바퀴만 돌면은 몇 개의 제품들이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마트에 가서도 그렇고 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방송 볼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한 게 재미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 가면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예, 일은 소비자가 아니라 일을 제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회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한테 CJ 다니는 친구들한테 나 거기 가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 말 끝나기도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나요? 오지 마. 아, 선배들이 예, 선배들이 그렇게 오지 해요. 말라고 하나요? 예, 그거 왜냐하면 너무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개 기업을 그 인사팀에서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하고 다 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산업군, 다른 기업들 CJ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이다. 그래서 지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J 정말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방송을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CJ그룹 상반기 채용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유진 캐스터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에 시작을 알리듯 지난주 3월 5일이죠.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 CJ그룹이 채용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식품, 외식, 미디어 등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는 CJ그룹이 이번에는 과연 어떤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는 총 7개 계열사가 참여했는데요. CJ 제일대당 공통 BIO 식품 부문, CJ 프레시웨이, CJ 푸드빌, 투썸플레이스, CJ E&M, CJ 대한통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 전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용 일정은요. 서류 접수를 거쳐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채용 전형은 각 계열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꼭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지원하셔야 될 텐데요. 일정 하나씩 살펴보시면 먼저 신입 공채 일반 전형과 전역 장교 전형은 CJ 대한통운 계열사는 3월 25일까지, 그 외의 계열사들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네, 다음 리스펙트 전형도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역시 3월 25일까지고요. 그 외 계열사들은 3월 20일까지입니다. 다음 해외 학부생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와 E&M 부문은 4월 5일까지고요. CJ 제일대담과 대한통운은 4월 12일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학특기생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3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반기 채용에서 역시 계열사마다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어학특기자 전형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 어학특기자 전형은 이전에 있던 글로벌 전형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CJ 제일제당과 CJ 대한통운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여야 하고요. 아래 3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어학 테스트 성적 우수자여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조건은 해외 국적, 또 세 번째 조건은 해외대 졸업자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반기 CJ그룹 채용 정보 살펴봤는데요. 과연 차코치님과 태성쌤은 어떤 지원 전략을 짚어주실지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 CJ그룹의 채용 공고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짚어주긴 했지만 그래도 쌤들의 의견 또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쌤들이 보시기에 이전 공채 전형과 비교해봤을 때 올 상반기 CJ그룹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성쌤? 예, 보면 이제 아주 새로운 게 나타났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새롭게 시도한 것들을 심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용 전형 자체도 굉장히 다양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존의 일반 신입 모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탤런트 또는 어학 특기자, 그리고 전역 또는 전역 예정자, 그리고 R&D 리스펙트 전형, 그리고 국내 학부생 인턴, 해외 학부생 인턴에 이렇게 채용 전형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고요. 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CJ가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력을 충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들이고 있고, 네. 예전에 작년까지는 30%, 올해는 40%, 뭐 2020년까지는 한 50% 이상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자소서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전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직무별로 같은 계열사라도 직무별로 자소서 질문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면접 전형이 다르다던가, 아니면 그 채용하는 날짜, 마감 일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직무 중심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시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I 채용은 그냥 보조 수단이다. 실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고 면접을 하는 것은 결정권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AI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뭘 조심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우리 방송 중에서 얘기하는 그 원칙이 있죠.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AI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중복 네. 지원은 불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도 또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중요한 부분을 김태선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 인재가 확대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어느 제조업체들 중심으로 봤을 때도 글로벌 영역을 기르기 위한 인재 채용은 2010년대 이후부터 계속 지속이 되어 왔는데, CJ그룹은 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 와중에도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많이 좀 비중을 늘려가면서 채용을 해왔던 건데요. 이게 내후년쯤 가면 이제 전체 채용 인원의 절반까지도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학생분들이 질문 주시기를 어느 전형이 좀 티오가 맞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사실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의문과 함께 저희 내용을 좀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은 당연히 일반 전형이나 전역 장교 전형을 제외한다면 사실 많은 티오로 사람을 뽑을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더군다나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 공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분께서 너무 큰 부푼 기대를 가지시기보단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전형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영어를 좀 내가 웬만큼 한다. 이 웬만큼 한다는 수준으로는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거를 함부로 노리는 게 좀 오히려 본인한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TO가 그렇게 규모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전형에서 본인의 글로벌 역량은 또 다른 무기 한 축으로 두고 본인이 해당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해당 직무에 본인이 적합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한 내 논리를 갖추는 부분에 이번 주 내내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서 서류 전형에 지원을 좀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직무 중심 채용을 고도화한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면접 형태가 아까 태성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골고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면접을 응시하는 사람이 면접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참여형 면접을 한다던가, 좀 면접 형태가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 혹은 특정한 스터디 같은 걸로 학습에 의해서 좀 면접에 참여하는 분들을 좀 걸러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회사 측의 어떤 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면접 형태의 다양화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 혹은 적합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게 느낌이 좀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원자의 편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챗봇 서비스를 서류 작성을 하는데 가끔 도움을 준다던가, 실제로 면접 같은 경우 제가 속했던 CJ E&M 오쇼핑 부문은 면접 당일날 그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회사 사옥을 간이 투어식으로 좀 보여주면서 실제 면접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좀 어느 정도 다양한 좀 제공을 해주는, 좀 리프레시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가까운 어떤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구직자분들이 각각의 전형마다 CJ그룹 채용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여러 갈래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룹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한마디 네. 될까요? CJ가 면접에 있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차코치님이 얘기했듯이 그 지원자가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역질문, 참여형 면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가지고도 이 사람의 준비 정도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잘 노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면접관이 질문하고 너는 답을 하고 나는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CJ도 뭔가 창의적으로 다른 우리도 먼저 창의적인 것을 보여줄게. 너희들도 창의적인 것을 보여줘라는 라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요 질문이 그냥 일반 무슨 제약사 임원 면접 같은 경우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이제 그 당사의 사업은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로 흘러가지가 않고요. 네. 범위를 철저하게 좁혀놓고 그 안에서 질문을 하게끔 유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은 이 범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한 다음에 그럼 역으로 이제 본인이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와 같이 질문의 범위를 좀 한정을 지어놓고 이제 역으로 질문하게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창의적인 답안들과 분위기 안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지원자의 좀 고민의 깊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럼요. 그렇죠. 질문을 못합니다. 그 회사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이 직무나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질문 자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면접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그게 경우들이 원래 있거든요. 일반적이죠. 예, 이런 것들 좀 확대한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확대를 한 거고 이런 데에서도 이제 고민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실제 면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확 나가고 싶었는데 마지막 질문 해보세요 했더니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더니만 예, 야근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한식이 비즈니스나 직무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나 아니면 직무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 같으면 이렇게 회사에 들어와서 하겠다라는 고민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면접관님들은 대답 잘 하시겠죠? 그 뭐 못할 질문만은 아닐 거예요. 범위를 좁혀놓으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안에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변이 더 수월하죠.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채용 전형이 다양하고 많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히 CJ그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태성 쌤이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 학생 중에요. 이 친구는 물리를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대한통운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저한테 와서 자소 첨삭을 봤는데 제일제당의 식품 마케팅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친구가 물리를 전공했지만 식품 마케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조사를 했나 싶어가지고 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왜 너는 물리를 지원하지 않니? 라고 했더니만 너무 이쪽 분야에 오래 있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식품 마케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식품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뭘 준비했니?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계열사를 이제 지원을 할 때 회사에서는 직무 중심으로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이 친구가 적합한지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원자는 그거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대부분 하고 싶은 일 쪽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 뽑힐 거야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뽑는 사람은 저쪽 편에 있거든요. 저쪽에서 우리 회사와 맞아? 우리 직무와 맞아?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하고 싶다로 접근하는 것.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쓰임새가 있을지 이것을 먼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어디에 쓰임새가 있을지 이거를 먼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무 역량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내가 특별한 경우가 없다,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뽑는 곳이 어딘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의 푸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역량에 따른 직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쟁률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계열사별로 채용 규모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차코치님이 알려주실까요? 예, 일단은 경쟁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게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수백 대 1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면은 뭐 스태핑 부서, 경영 지원 쪽은 거의 뭐 1명 정도의 티오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당연히 수백 대 1이 될 것이고요. 오히려 경쟁률보다는 채용 규모라든지 본인에게 가장 최선의 전형을 찾아가시는 것이 그게 가장 CJ그룹 지원에 있어서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이랑 대한통운이 전통적으로
거의 세 자릿수에 가까운 채용 TO를 늘 보여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CJ ENM 또 인수 합병을 했지만 ENM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ENM인 ENM 부분에 대한 TO가 PD 직군에 대한 채용이 상당수가 또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채용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세 개의 계열사가 전통적으로 좀 많이 뽑는 곳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좀 한 30명에서 최대 50명 선으로 채용을 하는 계열사들이 몇 곳 있습니다. 뭐 CJ ENM의 옷쇼핑 부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상반기 때도 채용이 좀 적었던 탓인데 지난 연도부터 좀 MD TO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TO를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 10의 자릿수로서 MD 채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0명은 절대 넘지 않고요. 10명 이상의 MD 채용은 분명히 있을 거다. 단 이게 신입 공채 때 MD만이 아니라 그 밖에 이제 국내 학부생 인턴이라든가 다양한 경로로 MD TO를 또 충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냥 또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적게 뽑는데 왜 이렇게 적게 뽑지? 아닙니다. 이 그룹사는 나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TO를 개방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 경쟁사들이 할 수 있는 곳들의 어떤 유통 소비재 기업들은 이거보다 더 적은 TO로 사람들을 뽑고 있거든요. 따라서 왜 이렇게 바늘구멍이야가 아니라 그래도 회사 대비 많이 뽑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 인적성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서류 발표 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매 운동을 벌일 확률이 있거든요. 괜히 영어는 메가박스 가서 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원래 상반기는 적게 뽑는데 그나마 노력해서 많이 열린 거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태성 쌤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냉철히 구분해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열사별로 이런 지원자들은 이 직무에 좀 지원해라, 이 성향이 맞다 이런 거를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지 말아라로 이렇게 제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소개드렸듯이 제일제당의 푸드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 직무이거든요. 굉장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게 영업이 죽어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만나고 오면 왠지 하루 종일 지쳐 있어. 네. 예,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 그리고 한 번 거절당했을 때 멘붕에 빠지는 친구들. 상처받고. 네, 이게 굉장히 큰 기회가 여기서 열려 있지만 나에게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그런 푸드 세일즈뿐만 아니라 뭐 그 식자재 식품 영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영업이라고 붙은 것들은 좀 빼고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성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사실 남는 자리가 그닥 많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뽑는 데가 영업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은 회사 내에서 성장 기회도 굉장히 높은 곳이라 굉장히 추천해 줄 만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그 인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 이제 학부생 인턴을 뽑는데 기업에서는 인턴을 많이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여력이 없어서 못 뽑을 뿐이에요. 근데 CJ 같은 경우에는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전혀 배제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대한통운의 그 직무들 여기도 많이 뽑는 편이니까 여기도 한번 신경 써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영역은 사실 제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는 스텝 부서들, 백오피스, 뒤에서 지원을 하는 부서 이런 데들은 내가 4년 동안 이 일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지 마십시오. 예,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그런데 지원하고선 아까 얘기했듯이 메가박스 가서 울고 있고 그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차코치님도 하나 주요 직무 좀 짚어주시죠. 제 메가박스 드립에 마음에 드셨나 봐요. 네, 굉장히 자주 써먹고 내 유튜브에 써먹어도 매우 되죠. 저는 구독자니까요. 출처 밝힐게요. 그럼요. 예. 구독 취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본명으로 악플, 걸었기 때문에 악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이 더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상부상조니까요.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제 MD 직무를 선호하는 여성 구직자분들이 계세요. 올리브영 MD, 오쇼핑 MD. 이 두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상반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MD 분들, 저도 이제 신입 이제 담당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오쇼핑 부문에 MD로 들어온 친구들의 면면을 봤을 때 굉장히 좀 뭔가 하나 특출난 이력들이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패션 MD면 패션과 관련된 정말 이력이 확고했던 친구, 혹은 전공자, 혹은 식품 쪽이면 그와 관련된 대외 활동이 좀 월등히 많았다와 같이 좀 뭔가 확실히 스토리가 있고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게 느껴지는 분들입니다. 막연하게 글을 잘 쓰고 자소서를 구성을 잘 지은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는 게임의 어떤 전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MD 직무, MD 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게 MD가 제조사 MD가 아니라 유통 플랫폼의 MD인 겁니다. 그런 점도 유념을 해주셔야겠다는 것. 그리고 CGV의 아트하우스 직무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제 다양성 영화, 독립 영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TO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이거에 대한 막연한 환상 때문에 독립 영화 업계 전반의 사업
느낌을 담아가지고 일방적으로 평론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을 할 때 회사가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지원자로서의 어떤 이 직무와 업계를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어긋나는 식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 자소서 전략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CJ그룹의 자소서 난이도는 어떤 편인가요, 차 코치님? 일단 난이도는 갈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업계와 경험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고민을 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됐다면 이미 지난 겨울부터 조금씩 생각을 좀 해주셨어야 됐고 본인의 지원의 우선순위가 1, 2군쯤에 CJ그룹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1번만 하면부터 글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채 갑자기 쓰신다거나 제조업체에서 스태핑 부서 근무를 희망하시던 분이 그냥 CJ도 한번 써보자.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그냥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본인이 뭘 적어야 될지 모르면서 어려워하는 분들에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자소서의 난이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소서에 대한 거는 추후에 더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CJ 인적성 CAT를 보게 될 텐데 인적성은 좀 쉬운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CJ의 인적성이 매우 쉽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네. 약간 물 시험 굉장히 같은. 쉽다라고 알려져 있었고 네. 다만 쉬운 대신에 시간이 짧다. 그래서 부지런히 풀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시즌에 뒤통수를 맞았죠. 지난 어려운가요? 시즌에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내부 휴민트를 이용해서 알아본 바로는 역시 휴민트를 예, 잘 휴민트. 활용하시네요. 이번 시즌에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진짜요? 매우 어려워집니다. 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그 CJ와 관련된 인적성 책 그거로 대비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그 네. 맞는 말씀인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사실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신입이 입사를 하게 되면 뭐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지만 그 충무로 인재원에 신입사원들 앉혀놓고 문제를 한 번씩 풀게 합니다. 새로운 유형을 테스트해 본다든지 기존에 나왔던 유형에 대한 점검의 테스트를 하면서 그 문제 난이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왜냐하면 입사를 한 친구들이 결국 가장 최근에 인적성을 풀었던 세대니까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카더라였고 수년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라도 사실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고 아마 톤 조절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올 하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유념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막연하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 나 시간 줘서 다 풀었는데 다 맞았네? 안심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형을 익히는 게 주목을 해야지 이게 지금 수학능력 시험 대비하는 게 아니니까요. 인적성 시험이라는 그 적성 검사의 취지에 맞게 본인이 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나의 루틴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형이 막 새로 나온다의 느낌보단 기존에 있던 유형 안에서 약간의 변형 그리고 난이도가 좀 깊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못 푸는 걸 수도 있고 문제 풀이 자체를 급하게 풀다 보고 좀 대비가 안 된 채로 마주하면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난이도가 좀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내가 내 개인 방송에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하나만 풀게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풀게요. 일단 시간이 그 지난번에 약간의 10분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폭 시간도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부여를 할 거예요. 시간은 더 늘어난 시간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그래도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네. 유형이 딱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아주 다른 데서 보지 못한 그런 유형이 추가될 겁니다. 네. 그거는 아직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를 찾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CJ 인적성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또 두 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CJ 면접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특징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차 코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다른 여타 그룹 공채 대비 집단 면접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면접을 참여했던 2011년도에도 사실 그 면접 전형의 어떤 수혜? 역으로 말하면 좀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면접 준비를 했고 면접 당일날 굉장히 당황했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집단 면접의 성격을 띠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지원자의 행동과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답변의 어떤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의 다양한 형태의 면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이었던 보고합시다 형태의 기본 면접 틀은 어쨌든 이 면접의 어떤 효과를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속 유지를 하면서 일부 계열사의 특정 직무에 한해서는 아까 저희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양한 형태의 면접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태성 쌤도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송 원고하고 달리 그냥 막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 필요한 정보만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면접은 CJ 면접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주 독특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 면접에서는 직무 면접과 심층 면접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무 면접은 다른 기업에서 하는 면접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앉아서 질문과 대답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 근데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보고합시다라는 별칭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 주제들은 대부분 그 회사 그 직무에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주고 당신들이 안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개인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그걸 가지고 팀 논의를 하고 그리고서 팀 발표를 하고 또 논의하고 또 발표하고 이런 형태의 심층 면접을 해요. 여기의 특징은 면접관들이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뒤통수에서 아니면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우리 회사의 그 인재상과 직무 역량과 일치하는가를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발표를 했을 때 이 친구는 다른 친구의 말을 끊고 그게 아니라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행동을 적고 이 친구는 소통의 능력에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네. 아주 독특한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면접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거 처음에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들어가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끝날 겁니다. 네네. 제가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8시간짜리로 만들었었거든요. 8시간. 예, 8시간 동안 했었는데 학생들은 재밌어하고 면접관들은 지쳐 쓰러지고 예, 이래가지고 반대가 됐네요. 예, 그래서 4시간으로 줄였다가 최근에 이제 2시간 정도로 줄인 겁니다. 어. 거기에다 플러스 차코치님이 얘기했듯이 특별하게 직무에는 우리는 그런 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직무에서는 진짜 무슨 오디션 면접 이런 형태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경우에 직무 특화된 면접을 새롭게 계속 추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네. 차코치님이 아까 본인이 면접 볼 때는 좀 당황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렇죠. 몇 시간짜리였나요? 이 면접? 태성쌤의 시간이.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었던 그 전형은 5시간 반짜리였습니다. 5시간. 저는 이제 법인 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개의 면접이 믹스가 되었고 진행이 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일단 10명이 한 그룹으로 만들고 5대 5로 나눠서 토론을 시키고요. 10명이 한 팀이 돼서 전지에 넣었고 이제 발표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그 10명 중에 또 3대 3대 4로 나누어서 외부에 있는 면접관분이 간이 협상가가 돼갖고 또 협상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요. 하나가 더 있었네요. 페이퍼워크를 해갖고요. 100개의 주제 중에 하나를 집어다가 본인이 원페이퍼 보고서를 쓰는 것까지 5시간 반이 걸렸네요. 예. 네. 아직도 눈에 선하신가 봐요. 왜냐면 제가 봤던 면접 중에 가장 충격적인 면접이었고 저도 나는 면접 구력이 있는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면접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집단 과제에 대한 어떤 가중치라던가 관여하는 점들을 좀 높게 사면서 평가를 하셨고 협상할 때 어떤 상황 판단이나 캐치하는 부분들을 좀 면밀히 관찰한다는 점에서는 저와 같은 타입 그리고 이제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좀 적재적소에 뽑으려고 했던 의지가 담긴 면접이 아닐까 싶고요. 임원 면접으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자면 임원 면접은 좀 종합적으로 보시려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면접 질문도 그냥 툭 던진 질문 같지만 굉장히 깊이감이 있고 그냥 단순히 왜 적합한지 설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입사 이후엔 이런 일들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너라면 극복할 거냐와 같이 타기업의 실무 면접에 가까울 수준의 질문부터 굉장히 가볍지만 당연한 CJ그룹의 핵심 가치라던가 온리원에 대한 뜻을 설명해 달라와 같이 구성원으로 갖춰야 될 조건들을 같이 묻는 질문들을 좀 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입체적인 고민을 했다면 면접 결과가 좋아서 저처럼 이렇게 물론 앉아있긴 하지만 입사를 할 수 있었겠죠. 그 CJ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네. 뽑을 때부터 회사의 모든 인력, 에너지를 여기다 많이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만든 것들이 이런 시스템들이고요. 그렇게 정교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코치님 같은 분을 뽑을 수 있었고, 이런 예, 문제를. 그렇죠. 뽑을 수 있었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구독자의 힘이네요 이게. 좋아요도 구독만 누를 하면은 테야. 예, 좋아요도 눌러요. 이런 고마워요. 칭찬을 들을 수 있네요. 예, 복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훈훈합니다. 저희가 오늘 CJ그룹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분 두 분을 모시고 짚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신입 지원자들에게 CJ그룹 선배로서 신의 한 수를 들어보면 뭔가 평소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태성쌤이 해주시죠. 취준생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합격하기 어려운 것이 정보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카더라라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CJ 공지가 떴기 때문에 카더라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골라내는 방법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방송, 저와 우리 차 코치님이 나와서 진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꼭 보시고요. 두 번째는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만족한다 오늘 방송. 뿌듯한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예. 저는 예능 프로 온 줄 알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배웠습니다. 차코치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유튜브 계정이 아직 없는 강사 셰코치입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태성 쌤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좋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지 않습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직업의 특성상 구직자분들에게 힐링을 해드려야 되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의 노력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할 얘기거리가 별로 없는 분이 저희 방송을 보고 이렇게 쓰라는 말만 듣고 그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내 할 얘기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내 할 얘기거리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항의 의도를 모르겠고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채용팀장의 비밀노트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 또 다룰 CJ 문항에 대한 여러 가지 방송들도 같이 이어질 거니까 내 상황에 맞는 노력에 대비를 하셔야만 서류 전형과 그 이후 전형에 대한 합격이 있는 거지 무조건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설명회 다녀오고 내용 파악한다고 해서 절대 합격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노력이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CJ 합격의 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포트의 김태성, 차재원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고요. 태성 쌤은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고 차재원 코치님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가 아직 없지만 곧 개설하실 것 같은 차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현금 없는 시대에서 지갑 없는 시대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없는 간편결제 시대.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본격 시행됩니다. 수수료는 다운, 편의성은 업.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 제로페이 사용법 정말 간단하죠? 다양한 공공민간 상품권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대금 40%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서민 지갑은 두툼하게, 결제는 간편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드는 상생의 혁신 제로페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립니다. 취준생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인이 가장 부러울 때는? 목에 착 감기는 사원증. 열심히 일한 뒤에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스치듯 안녕일지라도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월급날.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한국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와 함께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높은 취업의 문턱에 에스컬레이터가 되어줄 생방송 취업이 보인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한국직업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처별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접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희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주식회사 큐트로닉입니다. 해운대구 석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기술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PLC 제어 및 양산 라인 설계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 1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관련 전공자, 자동차 부품 분야 종사자, 영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으로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부산 해운대 구청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생산기술연구원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웅남동 소재의 건영테크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고용노동부 청년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입니다. 건설기계 부품 및 자동차 부품 설계 및 개발, 캐드, 캐티아 관련 도면 해동 및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기계, 자동차 공학 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은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급여 조정 협의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직원대출제도, 각종 직원복지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장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니까요. 빠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참고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 산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류 제조업체에서 포장 업무를 수행할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월 195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3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식품 가공기계 조작원 2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 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전북아동복지협회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자 대상 관리, 프로그램 관리, 행정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만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문서 작성 가능자,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210만 원 이상입니다. 구인 마감일이 3월 22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사회복지사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 소지하고 계신 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취준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는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이시고요. 취업 요정 겸 스믈리에를 맡고 있습니다. 미포트의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차 코치님이 또 따뜻한 조언을 하는 걸로 뭐 파더 테레사, 목사님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아멘. 지금 공채 한창 준비 중일 텐데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좀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러시라는 표현이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대가 좀 있는 구직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보면 초반에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서 한 번에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부터 이제 공고가 많이 나올 시기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근데 이미 지난주에 많은 힘을 소진하셔서 더는 어떤 에너지 없이 그냥 대충 풋풋하고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 게임에 임하셨다간 좋지 않은 결과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파더 테레사처럼 따뜻한 말 하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되지만 나름 따뜻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를 적당히 좀 아껴가시면서 효율적인 지원을 같이 좀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난주에 밤새서 썼다고 해서 이번 주는 좀 자고 이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너무 밀리지 않게 최소 마감 3일 전에는 꼭 제출을 하시는 노하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억내십시오. 초반 러시가 실패하면 거의 망하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아시네요. 그럼요. 많이 들어봤어요. 초반 러시는 정말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왜 옆에 유치원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오셔갖고 유치원 선생님. 네. 예쁜데요? 예쁘죠? 예. 저도 마음에 듭니다. 네. 예. 이게 아닌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또 유치원 교사 컨셉으로 취준생들한테 힘이 되는 한마디 더 밝게 좀 유치원 교사 선생님 컨셉이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다고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교사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조카한테 차코치님 얘기하듯이. 조카한테 그럼 다 떠먹여줘야 돼요. 그냥 신세미로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저도 차코치님이 말에 참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초반 러시를 좀 해가지고 앞에 그 힘을 다 쏟아서 뒤에는 다 복붙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마라톤 하듯이 좀 천천히 달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자, 그럼 바로 가야겠네요.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은 방송 끝에 한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첫 번째 신청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 아이디 김민지 FE님이고요. 24살 여자분입니다. 국송세단에서 회계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3.71 학점 있습니다. 토익이 810점, 자격증으로는 재경관리사 전산회계 1급, 모스 엑셀 있고요. 경력으로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인턴을 2달 했다고 합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사기업의 회계팀인데 여잔데 가능할까요? 하셨고요. 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국승세단이 아니라 순국세단 아닌가요? 전 국승세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점도 무난한 것 같고
토익 점수도 무난한 것 같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회계팀 여자인데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질문이 이게 예. 뭐 회계팀은 여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 이런 시작에 앞서서 질문하셨을까요? 예, 국민대는 학생 식당이 맛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숭실대도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몰랐네. 네, 아무튼 그 두 개의 학교를 필두로 봤을 때 이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 단국대일 확률도 무시 못할 것 같다는 그렇네요. 추측과 함께 아, 이야기를 그렇네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분께서는 어학 점수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본인의 합격을 좌우한다기보단 성별로 일단 좌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성이어서 안 되고 하는 거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좀 더 침착하고 꼼꼼한 성향으로 뭐 잘 근무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공공기관 행정직까지 좀 고려를 하시는 구직 활동을 이어가시려면 토익 점수를 확보를 좀 더 높여주시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사기업만 국한해서 좀 집중 지원을 이번 상반기 안에 해서 취업을 하시겠다 싶으시면 영어 말하기 점수를 빨리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오픽으로 치면 IM3, 토스 레벨 6에 140에서 150은 받으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내가 해외 나가서 최소한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영어 점수 확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점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외 활동이 부족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는데 계획에서 이미 대외 활동이 금융 아카데미라고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대외 활동을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활동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 뭐 비용을 집행하셨다든지 그 안에서 뭐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이슈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외 활동인지 아니면 그냥 교육을 이수했던 대외 활동인지에 따라서 대외 활동을 더 할지 말지가 정해지는 거고요.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도 그렇고 학점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재경관리사까지 있기 때문에 더는 스펙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단 오히려 중소기업 회계팀 인턴 2달 하셨던 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턴 근무하시면서 비용 집행을 어떻게 진행했고 이를테면 전표 승인이라던가 결산 보조 혹은 고정자산 관리할 때 어떻게 이걸 감가를 관리했는지와 같이 세부적으로 하셨던 업무가 단순 업무일지라도 좀 정리를 최소 4가지 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2달 동안 그죠? 이 4가지 일이라도 어떻게 했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면서 자기소개서에 내 지원 동기의 근거로서 한번 써보시는 거 좋고요. 추천을 더 드리자면 대외 활동을 할 바엔 지금 만약에 이분이 지금 우리 민지 씨가 졸업을 하셨다면 공백기를 메울 차원에서라도 단기간에 회계법인 일이라도 좋으니 혹은 중소기업 일이라도 좋으니까 한두 달 다니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공백기를 메우면서 경험치를 더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억지로 눈을 낮추라는 뜻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 사기업, 대기업 가실 수 있습니다. 단 시기상 본인이 졸업을 하셨다거나 공백기가 좀 길어질 소질이 좀 보이는 상황이라 하신다면 좀 적극 근무를 단 한두 달이라도 하시면서 본인의 실무적인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무기들을 모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조언입니다. 기원해 주십시오. 자, 스펙보다는 조금 더 직무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댓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로비네이 28살 남자분이고요. 인천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전공을 했고 학점은 3.18 있습니다. 토익이 965점이고요. 투스가 레벨 7, 또 자격증이 워드 1급과 운전면허 1종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아트 스튜디오 인턴 6개월 미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어학원 선생님으로 2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곳이 삼성과 SK, 세메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에 영업 직무 원하고 있고요. 전공은 전기공학과지만 면접에서 학점이나 전공 자격증이 없어서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갑니다. 저의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업을 갈 수 있는지 정말 따끔하게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목표를 재설정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전기공학과 전화기에 전이 해당이 되죠. 네네. 그리고 또 어학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좋아서 뭐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기업을 갈 수 있는지 아주 따꼼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따꼼하게. 아프다. 따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 지원은 불리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학점이 최소 3.5 이상이었다면 삼성 충분히 지원 가능했을 것입니다. DS 부문으로의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F 직군으로도 지원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학점이 3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행여나 G서트나 인적성을 잘 봐서 면접까지 간다 한들 면접 때 집중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좀 심했네요. 질문을 받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기업의 어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외국계 반도체 장비 업체로의 취업을 적극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랩리서치나 ASML 등의 업체에서 분명히 이제 4월 말이나 5월초에 공고들이 계속 뜰 것입니다. 적극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학점에 대한 바운더리보다는 철저하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NCS 기반 형태의 자소서가 나오기 때문에 경험 정리를 좀
이번 주 안으로 좀 빠르게 끝내셔서 어쨌든 금요일이 마감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안으로 경험 정리를 좀 화끈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해당 문항에 적합한 의도를 파악하셔서 내 경험을 정리하는 게 좋고요. 그 경험은 정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하셨던 얘기들, 그리고 아트 스튜디오 인턴 때 관계 안에서의 어떤 협업이나 업무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 위주로 좀 이야기를 정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기 기사 자격은 지금 시즌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5월 이후에 어떤 시험들이 더 열릴 예정이니까 그 시험에 맞게 일단 공채는 공채대로 진행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지원하실 것이 좋고요. 정리하자면 상반기 공채는 사실상 전형에 대한 대비 위주로만 해주시고 여기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입사를 여름이나 하반기까지 고려하신다면 반도체 그 공정교육 오프라인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 프로그램 2주짜리라도 좀 참여해서 수업을 이수하시는 게 반도체 업계에 취업하실 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운 내십시오. 그 보통 기사 자격증 이런 게 네. 5월 달쯤에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 기사 따려는 분들도 그렇게 추천은 안 하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예,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인문계분이 인사 쪽에 희망한다 그러면 어차피 TO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로 노려라라고 좀 적극 권유를 할 텐데 이미 굉장히 많은 수의 TO가 올해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많이 뽑을 때 그래도 들어가서 기사 자격 따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입사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실제로 그게 있다고 해서 많이 플러스 요인이 되진 않나요? 조금 플러스는 됩니다. 아, 그래요? 조금 플러스. 그러니까 뭐 따끔보단 따끔 정도라 할까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사 자격이 왜냐면 전기공학과 나왔는데 당연히 기사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 전공에 대한 애착이 있고 지식에 대한 깊이, 특히 학점이 낮기 때문에 자격으로 커버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연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에서는 차코치님 그리고 이철엄 컨설턴트와 함께 SK 공채 지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